네, 안녕하세요. 현충일입니다. 참, 참,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뭐 요즘 외국 방송 보게 되면 정말, 요즘 세상에서 가장 핫한 러시아, 중국, 북한, 대만, 그 사이에 쏙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북한 사이에 있는 참 한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가 바뀐다. 참, 그래서 70년 전에 이제 우리 선배 세대 형님들이 많이 돌아가신 그런 날이죠. 예, 아무튼 그래도 참 이렇게 세상이 바로 굴러가는데, 오늘 좀 하루 좀 쉴까 하다가 저녁 뉴스에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파이코인 채굴하는 뭐 사람들 어찌됐건 이 사람들 진짜 복 많은 사람들이다. 저 사실 이 생각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2023년 6월 6일이죠, 오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예측한 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돌아가요. 저 8개월 전부터 이 사람들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제가 연구한 것보다 이 사람들이 아직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만나기 힘듭니다. 오늘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제소당했죠. 어, 그러니까 저는 2008년도부터 이제 증권이 도대체 뭐지? 2008년도에 그 이건유 회장이 이제 그 법정에 나가가지고 앞으로는 증권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소리를 했는데 다들 그랬거든요. 저게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은행도 아니고 증권이 어떻게 그랬는데 2008년도부터 증권이 이게 암호화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처음에 이거 영상 만들 때 왜 자꾸 코인을 주식하고 비교하느냐. 지금 모조리 증권으로 다 결론이 나잖아요. 블록체인 빼놓고. 증권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시큐리타이제이션 그다음에 이 토크나이제이션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고 트러스트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조개 껍질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의 트러스트가 생기니까 그게 화폐로 된 거고 대원군이 권위로서 만들려고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이낸스 제소를 당했는데 바이낸스하고 이제 12개 회사들이 제소를 당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다시 나왔거든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거래소 판매 불법 암호화폐 토큰 12개 목록을 공개했다고요. 뭐 솔라나라든지 뭐 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 것만 해요. 그래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뭐 크라켄이라든지 뭐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디지털 코인을 1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무튼 이 코인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빼지 간에 비트코인 빼고는 사실 다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남의 돈을 걷어서 그거 갖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 SEC 죄송합니다. 미국 SEC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처럼 보인다. 시큐리티처럼 보인다. 비트코인이 뭐예요? 보안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보안이 넘버원이잖아요. 블록체인이 보안이 넘버원이잖아요. 증권이 영어로 뭐예요? 시큐리티즈예요. 시큐리티의 복수형이에요. 보안이 돼야 돼요. 암호화폐는 전부 증권형이에요. 암호화폐에서 2017년도에 경고했고 그 다음에 2017년 말부터 76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76개 중 이제 16개는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뭐 외국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거래되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서 거래가 돼야지 전 세계에서도 거래가 되죠. 뭐 중국에서만 거래되는 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 증권거래 바이낸스 상대 공식 소송 솔라나 폴리곤 모조리 증권이다. 그래갖고 이게 오늘 대거 뉴스가 나왔죠. 이런 게.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격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뭐 없을,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뭐 다, 미국 아니면 뭐 다른 나라 가서 하면 되지 뭐. 대기해야 되죠. 가격에 크게 영향이 없긴 뭐가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니콜라스가 이런 거를 니콜라스가 예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암호화폐 회사가 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최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할 때 니콜라스 박사가 암호화폐가 이제 어떤 것이 좋은 암호화폐냐, 나쁜 암호화폐냐는 회사, 제품,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 필요한 어떤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것에 따라 다르다. 이 암호화폐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2019년도에 상장하고 그랬으면 돈 벌었을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 사람 스탠포드에서 사람들 가리키면서 그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했고 지금 블록체인 사업의 초기 단계, 암호화폐 산업의 초기 단계, 특정한 프로젝트, 회사 및 추세를 둘러싼 과대 광고와 흥분, 그 다음에 돈이 왕창 풀리는 강력한 경제와 같은 요인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이 변화하고 이러한 요인이 변한다라는 것은 돈을 풀다가 돈을 걷어들이고 금리를 내리다가 금리를 올리고 전쟁이 없다가 전쟁이 생기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해서 예전에는 자유롭게 돈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고 자금의 이동을 바짝 신경 쓰는 아주 밑바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요인이 변화하고 또 시장 심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런 회사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거 8개월 전에 니콜라스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전부 산업의 초기 단계, 특정 프로젝트, 과대 광고와 흥분, 강력한 경제 이런 거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바이낸스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미리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오늘은 이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내일 할까? 공부 좀 더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제 카운터 인투이티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MBA 코스 정도에서 하는 건데 사실 엉망이더라고요. 좀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건 이제 직관적이라는 건 본능적, 이런 인스팅크트 본능적이라는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말 있잖아요. 당뇨병, 뭐 인슐린 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슐린은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죠. 여러 가지 호르몬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 호르몬에 따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인투이티브인데 그것의 거꾸로 카운터 인투이티브는 이 선생이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차원에서 니콜라스 부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아주 빅뉴스가 터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 암호화폐에서 장기적으로 성공을 이루려면 금융 시스템의 공간에 진정으로 가치를 더하는 지금 뭐 이 사람들 뭐 만들고 있잖아요. 노변 담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커톤이라는 게 증권이 뭐예요? 가치가 가격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더할 필요도 없고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지금 이더리움만 해도 왜 지금 하드포크 해갖고 막 새로운 거 만들고 그래요? 가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고치잖아요. 근데 벌써 딱 니콜라스는 가치를 더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 전문가 없다. 이게 지금 뭐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오픈소스 공개된 거 갖고 저기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몇몇의 이제 머리 좋은 천재들, 감 좋은 천재들이 해서 후다다닥 만든 거죠. 없는 것으로 무슨 새로운 걸 발명한 게 아니잖아요. 애플처럼 천재들이 있는 걸 오거나이징을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전문가 없다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교육하고, 지금 암호화폐 애호가들 초점이 단기적인 단순 이득 취하는 거, 뭐 이러다가 망한 사람 많고, 그 중에 저도 하나죠. 단기적인 단순 이득을 취하는 곳에서 진짜 암호화폐의 효용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된다. 이 사람들 암호화폐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요. 돈 벌 생각만 한 거예요. 이 12개 토큰이 다, 76개 토큰이 다 암호화폐의 효용과 가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돌려가기, 정확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와 같은 요인, 과대 광고와 흥분, 특정 프로젝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잘 모르니까 산업에 투기한 게, 이런 게 우르르 해갖고 된 거다. 그래서 반직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수반하는 정책 방향만이 장기적인 성공으로 간다 그러면서 여기서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말을 처음 해요. 그런데 그냥 한 번만 하는 줄 알았는데 틈틈이에요.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굉장히 틈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카운터 인투이티브는 이 젊은 여성이 가르치고자 하는 카운터 인투이티브보다는 몇 차원 높은 얘기라는 거죠. 원래 이거를 좀 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MBA 코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운터 인투이티브에 대한 정리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니콜라스 부부는 지금 이 금융 시스템 공간에서 암호화폐가 막 난립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앞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다.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이런 거를 맑은 마음이라는 거고, 이런 거를 올바른 업이라 그래요. 정말. 이런 걸 맑은 마음이고 올바른 업이라 그래요.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금 파이코인 하는데 파이코인에 대한 가치 제한을 명확히 하고 화폐로서의 진정한 효용을 창출을 하고, 그리고 화폐로서의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이게 KYC예요. 장기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이거 해커톤이에요. 이해되시죠? 화폐로서의 강력한 기반이 없어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 여기 SEC에 소송당한 이런 회사들은 화폐로서의 강력한 그런 기능이 없고 효용이나 가치 쪽으로 신경을 안 썼다고요. 이런 많은 코인들이. 그런데 지금 파이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도 이제 암호화폐 증권이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바이낸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니콜라스 말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이용해서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10개가 넘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뭐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미국 가서 외국 사람들 미국 가서 불법으로 살잖아요. 세금도 막 뭐 세무조사 같은 것도 그냥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한 번 걸리면 끝까지 파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해. 근데 조사했고 양심적으로 아니면 그때 완전히 작살 나는 거죠. 리플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지금 걸린 거죠,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청팡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증권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SEC는 공소장에서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수십억 달러에 하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이사 책임져야죠. 거기다가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투자 제대로 했다. 야, 이건 뭐 정말 이런 경우는 뭐 거짓 무기징역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 바이낸스의 가상화폐 거래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부풀리는 효과를 냈다. 고객 자산을 참 예전에 증권회사도 이런 거 많이 했죠. 이거 하다가 뭐 왜 저녁에 시제만 맞추면 되니까 예전에는 뭐 아침에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줘갖고 저녁에 갖다 막아놓고 그러다가 깜빵 가고 뭐 지금 그런 것처럼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다른 데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중국 거래소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 뭐 많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거래소에 직접 한다든지 뭐 한국 거래소에 직접 한다든지 하는 거를 지금 못하게 했는데 요거를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래서 13개 거기다가 자금 세탁 의무 위반. 그래서 미국 감독기관의 표적, 가상화폐 시장 구조를 일반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지 신문에 난 것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 파이코인의 창업자인 니콜라스는 이런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이런 게 있다. 근데 남의 회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갖고는 이 사람들 단기적으로는 성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은 늦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파이코인 지금 하신 분들 대박 나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보살핌으로 감사합니다.